여러분, 저는 YBM E4U 종로에서 강의하고 있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자, 오늘 2015년 2월 8일 시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11월 달부터 인강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려고 했는데 토익 시험이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랬죠. 오늘 시험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많이 진화를 더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찍기 형식으로 또는 암기 형식으로 했던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전파트에 고루 퍼지면서 오늘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속상한데 다시 일어나려고 멘붕이었는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강의를 같이 클릭해서 듣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축복된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진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토익 시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때 점수 분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lternat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통상적으로 2002년부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면 형용사어미죠. 그런데 형용사어미인데도 얘는 명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명사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얘가 대안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objective, 이게 목표라는 말이에요. objective. 자, 그리고 이게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로 객관적인도 돼요. 이 두 개는 형용사 되고 명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perspective라는 말이 2012년에 처음 나옵니다. 2012년에는 시험에서 이렇게 새로운 걸 내려고 시도하면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거면서 기존에 안 나왔지만 많이 쓰이는 것들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perspective 관점인데 이것이 이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좋아하는 것이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어떤 일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혜택이에요. 자, 그리고 이니시티브가 있어요. 이니시티브가 적극성, 솔선수범 이런 추상적인 뜻도 되지만 어떤 자기 주도적 사업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저번 달은 이게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설마 이거를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dhesive. adhesive라는 말이 접착제라는 말의 명사예요. adhesive. 근데 ETS는 이거를 내기에는 좀 너무 사소한 그런 단어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self-adhesive라는 말을 써서 그 다음에 여기다 hook이라는 말을 써요. hook이 뭐 거는 거죠. 화장실에 뭐 걸 때. 근데 접착력 있는 그런 hook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 놓고 정답으로 firmly 20초 동안 firmly 꽉 잡아라 해서 요걸 내게 하는데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여러분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일상적인 용어를 다른 데 써서 이제 요 단어를 몰라도 틀리지만 이 단어 때문에 개념을 안 잡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60석이 되는 강의실에서 13년 동안 13만 명 이상의 수강생분들을 이제 취업하고 승진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 이게 제가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내용을 들으세요. 외모나 목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쓰임받는 이유는 실력 때문이니까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저번에 특강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인강도 그렇고 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트는 비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 비율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레이트는 속도나 아니면 가격 이럴 때 주로 쓰고 속도일 때 율이란 말하고 겹치니까 growth rate, 성장률 이럴 때 이제 이런데 율이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비율이라고 할 때는 비율, 우리나라 말로 비율할 때는 어떤 비중을 나타낼 때가 더 많다고 그랬죠. 레이시오도 비율이죠. 레이시오 4대1 이럴 때는 4대1로 물과 홍초를 섞는다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이거 어제 시험 보기 전날 제가 이미 우리 301호 우리 식구들끼리는 했는데 레이시오 그 다음에 퍼센티지가 있어요. 요게 비중이죠. 비중. 근데 그런 비율이고 proportion 요 두 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이걸 냅니다. 그래서 수익의 특정 비중을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퍼센티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좋아하는 어휘와 그것이 파생돼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이동만 해주면 다음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강의하실 때 과거에 나왔던 거를 그냥 그것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의미로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또 비슷한 말 중에서 다르게 새로운 것들은 어떤 건지 연구를 계속하셔서 전국에 있는 우리 취업에 도전하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피니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나온 답은 아니지만 오피니언이 있어요. 이게 가사명사 의견이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피드백이에요. 자,
대비 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드백. 자, 피드백은 불가산이죠.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불가산, 서포트 불가산으로 답이 나오고, merchandise에서 merchandise 불가산으로 답이 나왔어요. 이제 불가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피드백이 불가산, 오피니언이 가산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view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view. 근데 view는 경치도 돼요. 그래서 요번에 파트 7에서도 attractive view가 있다가 답인 게 하나 있었죠. 열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 경치. 근데 우리나라 말 경치에서 scenery, 얘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경치가 좋다 이럴 때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만약에 캐나다 쪽에서 보는 광경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보는 경치가 다르거든. 이때 전망이라는 뜻으로 할 때는 view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view. 그래서 자기가 이동해서 자기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는 view라고 그러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냥 경치 이렇게 말할 때는 scenery라고 해서 좀 어렵죠. 자, 전망이라고 하는 말과 겹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제 피드백하고 오피니언 이 부분에서 피드백 중에 일정 부분이 뭐가 되냐면 테스티모니얼이 돼요. 자, 테스티모니얼이 아직 안 나왔지만 이미 ETS는 세븐에서 계속 쓰던 단어예요. 테스티모니얼. 테스티모니얼이 고객의 후기죠. 커스터머 테스티모니얼. 이게 나올 거라고 제가 죄송한데 어제 내가 말했어요. 강의실에서 테스티모니얼, 커스터머 테스티모니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그걸 리뷰예요. 자, 근데 리뷰는 검토란 뜻도 되고, 검토하다. 그리고 제품의 후기를 product review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토익에서 새로 낸다고 해서 테스트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좀 여러분이 틀릴 것 같은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물론 1번에서 contains부터 뭐 his, during, until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중급에서 이제 헤쳐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득점자가 되기 위해서, 즉 900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어휘들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안 듣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광고가 아니라 지금 100%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년 만에 나온 게 있어요. 타이어가 지치게 하다라는 뜻의 감정 유발 탐수예요. YBM 클래스 인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물을 꾸며줄 때는 tiring 이렇게 써야지 되죠. 감유타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게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죄송한데 어제 내가 exhausting 토요일 날 exhausting이 지치게 만든다는데 얘가 똑같은 말이니까 이 두 개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15년 만에 나옵니다. 토익 강사의 의무는 15년, 20년 동안 나온 거를 쭉 훑으면서 앞으로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가르쳐 주는 게 토익 강사의 임무죠.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틀렸고, 이번에 너무 속상해. 타이어링 틀렸어. 그럼 다음 시간에 맞춰야지. 그러면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3년 기다려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점검해서 여러분 도와드리는 것이 토익 강사의 하나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타이어링 이렇게 해서 지치게 만든다 얘기해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맥시멈도 죄송합니다. 이번 달 수업 시간에 했어요. 맥시멈. 이게 복합명사가 되죠. maximum profit 하면 최대 수익이란 말이고, minimum은 최저 이런 말로 minimum 명사죠, 얘네들이. 그래서 minimum wage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maximum efficiency 이런 식으로 maximum 복합명사 앞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 시험에서 이제 엄청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거의 답 고를 때도 되게 중요한 건데 with. 자, 이 토익 시험에서는 보통 with나 for나 of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전치사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같이 요번에도 뭐 during business hours가 나왔습니다. 우리 YBM 인강에서도 그 질문 어제 하셨고 제가 저녁에 답변해드리고 어제 특강할 때도 또 했는데요. during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 기간에 일반 명사 쓰니까 비즈니스 하우스가 일반 명사거든. 그래서 이거 쓰는 거고, 그건 저번에 제가 했던 강의들을 다 뒤져보시면 많이들 무료로 볼 수가 있으니까 꼭 부산에서도 거제도에서도 다 보시고 제주도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with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사를 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그럼 무엇이 뭐뭐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with 넣는 게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거는 2년 만에. 근데 이거는 무엇이 뭐뭐한 상태에서 2kg밖에 경주하는데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with 맨 앞에다 넣는 게 출제가 뒷부분에서 됩니다. 자,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오늘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출제되는 것 중에서 enhance라는 말이 나옵니다. enhance가 온라인 컨텐츠를 향상시킴으로써 이제 좀 더 많은
리더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건데, 이 그림이 시멘틱 푸드가 인핸스하고 임프루브가 있죠.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계속 나와야 돼요. 임프루브는 1형식, 3형식 다 돼서 개선하다, 인핸스는 3형식으로 향상하다인데, 좋은 걸 향상할 때 이걸 쓰죠. YBM 인강 이제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가 동사할 때 처음에 제 10문제 중에서 이걸 넣어요. 조경을 개선하다, 이렇게. 인핸스하다. 얘가 향상시키다. 좋은 걸 더 좋게 할 때는 인핸스를 쓰고, 나쁜 걸 좋게 할 때는 임프루브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히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정확히. 정확히란 말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exactly. exactly와 accurately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히가 둘 다 되는데, 이게 두 개 영어에서는 달라요. exactly는 자세에서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토요일 날 친구들끼리 같이 뭉치자. 어디에서? 종로에서. 그래? 언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 종로. 이러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만나자. 모이도록 결정하자. 이러면 그 7시 반 종강역 3번 출구. 그럼 정확하죠? 그럼 exact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야. 그래서 틀린 정보야. 정확하지가 않았어. 알고 봤더니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어. 그럼 accurate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광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맞는지 확인할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자세히 정확할 때는 이걸 써야 되는데, precisely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밀하다는 말에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정밀한 도구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이번에 시험에서 precisely as written 이렇게 되면 쓰여진 대로 인스트럭션을 정확하게 따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정답이 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accurate하게, precise하게 알아두면 앞으로 시험에 대비가 되겠죠. 계속 같은 것이 나오지만 문맥과 그 다음에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골탕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이런 제가 지금 그리는 게 의미의 영역인데요. 그 의미의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그냥 한국말로 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5가 있었죠. 근데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2015년부터. 같은 6라도 굉장히 많이 진화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좀 쉬웠고요. 그래서 그건 말 안 하겠고, 두 번째 지문. 고고학자가 어떤 그릇 같은 거를, 그릇이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좀 어려운 단어로, 그래서 그릇이 발견했는데 그게 in one piece, 온전해요. 그게 너무 특이한 거야. 이게 쪼개져서 있는 in one piece.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왜 특이하냐 설명하면서 on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only가 토익에서 되게 중요해져요. only가. 자, only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서 원래는 오직 fragments, 이게 fragments가 파편, 조각, 이게 파편으로 이제 쪼개진 것들만 발견됐는데 이번에 원피스니까 이게 답이 되죠. 오케이? 네, 요거 fragments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건 두 가지 지식입니다. 자, 첫 번째, only라는 단어. 토익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근처에서 요거의 힌트를 많이, 이 느낌에 놔야 돼요. only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solely.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merely가 있어요. 자, merely는 그저,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I'm merely a boy. 응? 어린 소년. solely는 유일한 상속자, sole heir. 이렇게 유일한 상속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유일해서 오직이란 뜻이고, 얘는 그저, 단지, 그냥, 이렇게 되죠. 요거보다 더 넓은 게 있죠. 그게 just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서 just 3days에서 딱 3일. 이렇게 나왔는데, just는 전치, 즉 앞에서만 꾸며준다는 게 약점이죠. 자, 그리고 just는 막, 그리고 딱이란 말이 있고 여기 simply 들어간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only fragments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다음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져요. 항상 토익 시험에서 이 only가 나오면 7에서도 거의 그 부분이 답이에요. 오케이? 한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에 feature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자, feature. 자, feature는 가장 시험에서 중요한 명사나 동사가 되는데, feature가 원래 특징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특징이라고 할 때는 얘를 characteristic, trait, 또는 어떤 특징을 attribute라고도 그래요. attribute가 원래 명사, 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과거 기출인데 어휘로 동사로 나오죠. 잠깐 말씀드리면, 이 방학 때 되면 사람들이 학원에 와서 최근 나왔던 기출문제 그냥 외웁니다. 근데 어떤 단어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단어 중에서는 이제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에 나온 거 그냥 외워두고 뭐 유명한 애들 그냥 알아두고 시험 나가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그냥 하시면 800점대밖에 못 돼요. 물론 800점대 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근데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그것도. 오케이? 자, 피처가 이제 특징이란 뜻이에요. 원래 얼굴의 특징을 페이스 피처. 보통 이거 기능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기능은 원래 펑션이죠. 펑션. 그래서 펑션이 원래 기능이란 뜻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전자제품의 기능을 그 제품의 사양이나 피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기능같이 느껴지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자꾸만 여러분이 피처를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피처는 어떤 특징 또는 특징적인 부분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나라 말 요소야. 요소. 이 요소는 우리가 팩터라고 하는 말도 요소죠. 팩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motivating factor, 동기부여하는 요소. 감정교발 타도사인데 동기부여 요소. 여러분을 성공하고 싶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를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contributing factor, 기여하는 요소. contributing factor, 기여하는 요소. 이게 요소가 어떤 원인적인 그 사람의 요소, 어떤 원인적인 그런 요소, 시간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그랬죠. 이번에도 시험에서 라디오 방송 기억나시나요? 뉴스 라디오 방송? 그 방송의 특징은 했을 때 파퓰러 쓰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은 없었고요. 청취자들이 나중에 자기 의견을 뉴스 방송에서 말할 수 있으니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적인 답이었어요. 나 그거 여러분 틀릴까봐 걱정했습니다. 왜냐면 컨트리뷰션 기부금 이럴까봐. 토익 시험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만 알고 있을 때 골탕 먹이는 것이 요즘 시험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강하시면 안 되고요. 수박 겉핥기 수업 안 되고 정확하게 다음에는 준비를 하세요. 그 대신 좋은 점이 내가 지금 쓰는 단어 있죠? 이거 다음 시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게 팩터가 요소인데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죠? 여기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라는 뜻으로 여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구성하는 요소. 자, 그럼 구성하는 요소를 컴포넌트로 하는데 포즈가 노타인데 같이 노타해서 작곡하다 할 때 컴포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컴포넌트가 구성하는 요소로 작년에 출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이런 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맨날 그달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섹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분. 그래서 신문의 이 부분을 피처라고도 그러고 섹션이라고도 그래요. 포션, 부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눈 부분이니까 우리가 세그멘트가 나눈 부분 그리고 fragment 어떤 부분을 조각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fragmentary memories 파편적인 기억들 이렇게 되죠. 자, 이 말을 강의 시간에 같이 해드리곤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 여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럼 너무 슬퍼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0년, 20년 있으면 사람은 아주 슬픈 기억은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편적인 추억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fragment 요게 이제 요번에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외울 때 그거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 쓰이는 것들 이거 알아야 되는데 fragment는 그럼 다음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segment나 portion, section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YBM 클래스 인강에서 최대한 이제 찍기학원 같은 데서 자꾸만 고생하는 분들 때문에 이거를 잘 가르쳐 주려고 최대한 자료를 다 정말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인강이다 보니까 다는 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드리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공부하시고 거기에 이야기 살과 붙여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진짜 하셔서 진짜 미국 사람처럼 이 단어를 다룰 수 있어야지 요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체력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심지어는 저도 뭐 다 맞아갖고 만점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긴장이 되죠.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시험은 3, 40분 남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15분 이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 시험이 정말 살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익 시험은 그 범주를 어긋나진 않기 때문에 단 헷갈리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10 million times 그 다음 지문에서 요즘 현미경 일렉트로닉을 싸가지고 뭐 이게 1000만 배로 확장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회사가 만든 거는 even more가 나왔어. 자, 옛날 같으면 그냥 이거 넣는 거죠. even more. 그래서 여러분이 even이 비고급 쓰는 줄 알고 있잖아. even은 비고급도 되고 최상급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보다 더 센 거니까 성능 좋은 걸 powerful해요.
자, 파워풀 사람한테 잘 안 써요, 이제는. 그죠? 권세 있는 뭐 이런 거. 근데 안 쓰는데, 제품하고는 쓰죠. 성능이 좋다. 그 현미경의 성능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파워풀 써야 돼. 이게 헷갈리는 게 그 다음에 easy to use, operate 이런 게 나오니까 작동하기 쉽다가 나와서 그런데 이건 딴 말이거든. 이태스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파워풀 이걸 써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쉬운 단어인데도 여러분이 틀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기 전 지문이 하나 있었죠. 어떤 행사를 이번에 하는데, 디스이어야. 저번에 제가 데뷔 특강이라서 YBM 클래스 드린 거랑, 그 다음에 제가 무료로 찍는 거랑, 그리고 무료 특강을 YBM E4 영어학원에서 360석에서 300명 이상 와서 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또 오시면 좋은데, 시험 보기 전날 하게, 다음 시험, 그 정보는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거는 아마 경험하시면 알게 되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그 상업적인 학원들처럼 광고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내용을 본 다음에 판단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전국에서 제일 싸요. 이렇게 20만 원대 초반. 이렇게. 근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학생들이 그러는데 왜냐면 최고의 실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싸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하루에 7시간,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 잡아놓고 저랑 같이 공부해서 2달, 석 달 내로 900점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 소망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래서 this year가 답이라고 그랬는데 this가 이제 왜 this year가 답일까? every year는 안 될까? 고민했었죠. 이 every year도 될 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번에 성공하면 매년 할 거라고 annual이 뒤에 나온단 말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매년 할 거니까 이번에 성공 안 하면 안 한 거잖아. 이번에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every가 아니라 thi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번 달에도 this가 답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요. 뭐 이번에 do's 답이고 그건 뭐 원래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럼 원래 맨날 나오는 것도 항상 깔고 갑니다. H도 그런 게 되게 비슷해요. 원래 맨날 나오는 거 깔고 가는데 진짜 점수 분별력은 그 부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750이나 800 넘으려면 원래 맨날 나오는 거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제가 원래 강의를 750, 800점대도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850, 950 이렇게 되려면 이제 요게 실제로 필요한 점수가 요즘 이게 많거든. 사실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력이 필요한데 점수가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와 그리고 무엇보다 좀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빨리 이렇게 직독직계 하듯이 빨리 직독직계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되고 영어가 좋아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험이 좀 재밌죠. 오케이? 재밌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빨리 읽기 연습도 해요. YBM E4 영어학원에서 낮에 3시간씩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읽으면서 세븐을 읽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븐 부분 있죠. 세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저번 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본 거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회원 아니더라도 가입하셔서 그냥 거기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제일 문제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원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데 거기에다가 들러붙어서 학생들을 현혹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학생들 도와줘야 되죠. 오케이, 그러려면 올바른 우리 학원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파트 7에서 비전이라는 게 나오죠. 자, 비전 하면은 원래 그냥 시야도 돼요. 안경집에 비전 같은 거 많이 들어가요. 근데 비전은 어떤 자기의 취지, 포부 이런 거죠. 근데 비전은 아이디어라고 해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디어도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발상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전이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여기 보기 중에서 다 뭐 안 좋은 거지만 사이트가 원래 실제로는 광경도 되고요. 얘가 그리고 실제로 뭐 시력이 어떻게 되니 시력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겹치지만 이거 오답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지문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 캠브리지는 이 고도 제한도 있고 대형마트 같은 게 못 들어와요. 지역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관광지 역할도 해야 되는데 너무 다 맥도날드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맥도날드 들어오는데 조그맣게만 들어오고 크게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다른 동네랑 똑같이 생길까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요번에 뉴튼이라는 데 나왔잖아. 뉴튼이 캠브리지 옆에 있단 말이야. 뉴튼 장로교회도 있고 그래서 뉴튼 레이크도 있고 이게 이제 이거 출제하는 애들이 나랑 학교가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지명이 이제 다 똑같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이
역사적인 건물들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비전이죠. 마을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 걸 아이디어, 이번에 하는 취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니지가 나옵니다. 뭐 토익에서 뭐 매니지는 뭐 경영할 때도 쓰는 말이니까 School of Management. 근데 매니지가 해내다, 매니지 투부 정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 근데 이번엔 매니지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with가 나와요. with and past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공부만 하면 이거 어려운 거야. 잡주하고 해충. 잡주 해충을 매니지한다는 것은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컨트롤이 답인데 거기 오답으로 슈퍼바이저 나오죠. 슈퍼바이저는 관리 감독하는 건데 매니저가 똑같거든. 그러나 이건 쓰면 안 되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트 7에서 비슷한 말은 사전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요즘 거의 오답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외였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카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번 시험 너무 어려운데도 배운 거 다 나왔다고 난리 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지금 extend라는 게 나왔죠. extend는 연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연장하다. 기간을 연장하다. 딜레이는 지연시키다죠. 그리고 포스포는 연기하다요. 그래서 제가 진짜 유치하게 장난하는데 지연아 연기난다 연장 가져와 막 이럽니다. 이게 다르다고. 오케이? 딜레이는 지연되는 거죠.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출발이 지연되거나 이런 걸 지연,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일형식, 삼형식 다 됩니다. 명사나 삼형식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근데 포스트폰 삼형식이죠. 얘는 연기하는 건데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미래 행사가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연기하는 겁니다. 공지를 하고. extend가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extend가 기간을 늘리는 건데 갤러리에서 호응이 좋아서 전시 기간을 늘렸으니까 얘가 lengthen, 기간을 늘리니까 요거 우리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따님이 이화여대 다닌다고 해서 제 강의를 들어와서 강의를 들은 다음에 STS, 삼성 STS 입사해서 저번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들을 때 나왔던 단어야. length라는 게. 근데 lengthen 이렇게 되면 얘가 길어지게 하다 이런 말로 얘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시험장에 틀리는 거죠. 그건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급하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영어 공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려고 어른들이 도와줘야지 여러분한테 삥 따먹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사업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잘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제 나름대로 다하겠으니까 다음번 무료 특강에 종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 그런 것들 잘 모아서 훌륭하신 여러분 되셔서 우리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